그날 밤 하노이는 기록적인 폭우에 잠겼습니다. 7순이 넘은 심할머니는 고단하고 외로운 몸을 이끌고 텅 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에는 몇 묶음의 채소와 약간의 무른 과일, 그리고 몇 가지 잡동사니가 담긴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스며드는 찬바람에 할머니는 몸을 떨었고 마른 두 손으로는 바람에 날아갈 듯한 낡은 삿갓을 힘겹게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짐을 다 팔지 못하면 내일 먹을 밥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할머니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할머니의 시선이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어두컴컴한 한 허름한 집 근처의 큰 나무 아래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가 빗줄기 사이로 자세히 보니 흠뻑 젖은 채 몸을 떨고 있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흙먼지가 묻은 얼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아이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낡고해진 가방을 꼭 껴안고 있는 아이에게 그 가방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심할머니는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백한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배고파요. 심할머니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눈앞에 불쌍한 아이를 보며 할머니는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이 외롭고 길을 잃고 도움을 줄 사람 하나 없었던 시절,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에 두르고 있던 얇은 천을 벗어 아이의 몸에 둘러주었습니다. 자, 일어나렴. 소녀는 머뭇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배고픔과 추위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함석 지붕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허름한 판잣집들이 모여있는 골목 안쪽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할머니의 집은 몇 조각의 함석과 낡은 천으로 대충 지어진 초라한 오두막이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안에는 낡은 나무 침대와 구석에 놓인 작은 화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지만 희미한 등잔불과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공간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심할머니는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머리카락과 손발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서 남은 쌀 한 줌을 찾아 허겁지겁 흰죽을 끓였습니다. 소녀는 화덕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이 소녀 앞에 놓이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빗속에서 찾은 유일한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는 심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고 죽 덕분에 조금은 밝아진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예요. 엄마가 길끝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오셨어요. 찾으러 갔는데 비가 와서 길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말을 듣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가슴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비록 가난하지만 이 아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은 할머니랑 여기서 자자. 내일 엄마를 찾으러 가자. 알겠지? 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할머니는 낡은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포근했습니다. 그날 밤 하가 깊이 잠든 후에도
심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자신의 삶과 눈앞의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마치 운명이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고생만 했지만 이 아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다음 날 아침, 심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가 깨어났을 때 할머니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아이의 엄마를 찾기 위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인들에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하의 엄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해가 저물자 하는 두려움과 피로에 지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심할머니는 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자. 내일 다시 찾아보면 돼. 괜찮을 거야. 그 후로도 심할머니는 하이 엄마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시장 구석구석 길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점차 할머니는 아이 엄마가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아이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할머니는 하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하를 시장에 데려가 함께 장사를 하며 물건 파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는 눈치가 빠르고 싹싹해서 불평하거나 요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돕기 위해 물건 정리부터 집안 청소까지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할머니는 장사로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아껴 하에게 낡은 책을 사주었습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된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매일 밤 등잔불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하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짐을 꾸리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간소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화롯가에 앉아 서로에게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할머니에게 하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시절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비오는 밤길을 잃었던 어린 소녀아는 심할머니라는 따뜻한 울타리,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하이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되었고 어린 꿈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심할머니와 하의 삶은 마치 친손녀와 할머니처럼 점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심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하에게 엄마를 잃고 난 후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소박한 식사와 다정한 위로,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눈길 덕분에 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하는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두 사람은 함께 심할머니의 작은 좌판을 정리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좌판에는 농부들에게서 싸게 사온 몇 묶음의 채소, 몇 개의 감자와 호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는 영리하고 야무졌습니다. 좌판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싱싱한 채소 있어요. 감자, 호박도 있어요. 할머니랑 저녁거리 사가세요. 하이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심할머니가 하이 옆에 앉아 타일렀습니다. 나쁜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알겠지? 하는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큰 집 지어드릴 거예요. 심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든 이 시절을 잊지 않으면 된다. 두 사람의 삶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채소가 팔리지 않아 좌판에서 시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워야 할 만큼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할머니는 하가 배고프지 않도록 늘 애썼습니다. 맛있는 것은 항상 하에게 먼저 주고 자신은 밥에 소금만 얹어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는 부엌 구석에서 돈을 세며 한숨 짓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하는 할머니 옆에 다가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심할머니는 깜짝 놀라 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할머니가 다 할 테니. 그날 이후 하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할머니를 도운 후에는 낡은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심할머니가 고물상에서 사온 낡은 책들은 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는 등잔불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어느 날 심할머니는 공부하는 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는 글 쓰는 것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에게 큰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심할머니는 웃었지만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보다 하가 행복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부지런히 물건을 파는 할머니와 하의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모두 하의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가끔 다른 상인들은 심할머니에게 몇 개의 감, 몇 묶음의 신선한 채소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심할머니, 이것도 팔아서 하 공부하는데 보태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심할머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채소를 사러 와서 하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왜 할머니와 함께 있니?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을 텐데. 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침에는 할머니를 돕고 오후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숙제를 해요.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손님은 하의 대답에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할머니와 하의 삶은 가난했지만 작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심할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가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심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조금 피곤한 거야. 괜찮아. 하지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찰 후 의사는 심할머니가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심하게 쇠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는 할머니의 일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가 시장에서 할머니 대신 장사를 하겠다고 말하며 할머니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심할머니는 반대했지만 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린데 무리하지 마라. 알겠지? 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그렇게 하가 할머니와 함께 산 지 반년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한 여인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하라는 여자아이를 보셨나요? 심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심 할머니는 그 여인이 몇 달 동안 아이를 찾아다녔다는 하이의 엄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도 엄마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지만 심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가 떠나는 날, 심 할머니는 집 앞에 서서 슬픔을 감추려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심 할머니는 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야 한다, 하야. 너는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해. 할머니가 너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단다. 할머니 말 잘 듣고 나중에 커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끄덕이며 할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꼭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를 돌볼게요. 할머니, 저를 기다려주세요. 심 할머니는 멀어져 가는 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가 엄마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 안심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심 할머니는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하가 떠난 후 심 할머니의 삶은 다시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채소 리어카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채소와 과일을 챙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곁에 하가 없었습니다. 하의 맑은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하가 그리웠지만 아이가 엄마를 찾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늘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하가 잘 지내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작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면 할머니는 하가 두고 간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온기를 느끼듯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며칠 동안 장사를 쉬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할머니는 짐을 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힘없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를 쳐다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곁에 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낡은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허름한 천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와 함께했던 기억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등잔불 아래 공부하던 하의 모습,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모습을 떠올릴 때면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떠나기 전 하가 했던 약속을 할머니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꼭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를 돌볼게요. 세월이 흘러도 할머니는 하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할머니가 힘든 삶 속에서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낯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에 근엄한 표정을 한 남자는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심 할머니세요? 심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접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할머니는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할머니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깔끔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할머니께 저하예요. 그동안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시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에게 집을 주셨던 그 시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이제는 할머니를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곧 할머니를 모시러 갈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를 위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편지를 읽고 심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심할머니는 하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희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편지에 쓴 것처럼 하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시장에 자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집을 청소하고 고장 난 곳을 고치며 하가 돌아왔을 때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가 보낸 돈을 모두 쓰지 않고 약간만 남겨두고 약을 사고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외손녀가 아주 잘 됐어요. 저를 보러 온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몇 달 후 한 이웃이 할머니에게 신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웃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 할머니 외손녀하 아닌가요? 할머니는 신문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큰 제목에는 우리 시, 최연소 여성 시요, 고난을 딛고 성공 신화를 쓰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눈빛은 할머니가 알고 있던 하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하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지만 심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아직 할머니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렴. 하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심할머니는 사랑하는 손녀를 다시 만날 나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손녀는 언제쯤 오나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그 아이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니까요. 심할머니는 하가 큰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가 돌아오는 날 할머니의 삶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할머니는 작은 집 앞에 앉아 하가 두고 간 손수건을 낡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할머니의 백발이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골목길을 바라보며 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녀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날 오후 할머니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인 줄 알았지만 문을 열고 나서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할머니는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이 하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린 소녀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할머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야, 정말 네가 맞구나. 할머니, 저예요. 돌아왔어요. 하도 할머니를 껴안고 치셔모 삼키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하가 돌아온 후 심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가 마련해준 쾌적한 새 집으로 이사했고 더 이상 힘들게 시장에서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와 심할머니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가 어린 시절처럼 할머니에게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거닐고 예전처럼 함께 채소를 다듬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다시는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심할머니는 하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야, 하늘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심할머니와 하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약속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심할머니는 눈앞에 선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하야, 정말 너니? 하연은 달려가 심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할머니께 약속했잖아요. 저 약속 지켰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만큼 서로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심할머니는 하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선은 그대로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네.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아직도 어린 손녀일 뿐이란다.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하연은 사랑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눈앞에는 넓고 환한 새 집이 나타났습니다. 주위에는 푸른 정원이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심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디니? 하야.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새 집이에요. 더 이상 낡고 허락한 집에서 고생하시지 않도록 제가 새 집을 지었어요. 심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난 작은 집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단다. 하연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집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해드릴 차례예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심할머니는 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 곳곳은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성품처럼 할머니 방에는 하연이 예전에 함께 찍었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연은 새 집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할머니의 건강을 살피고 옛 추억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은 지켰지만 그 이상을 하고 싶어요. 심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할머니는 늘 네 편이란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연은 심한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재단은 고아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인들, 심할머니처럼 힘든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하연은 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심할머니는 그 행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행사에서 하연은 무대에 올라 할머니를 바라보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성공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 제 할머니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집을 제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심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심할머니는 하연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시간에 작은 정원을 함께 가꾸곤 했습니다. 하연은 새로운 계획과 재단이 도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께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 하나를 구하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구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된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심할머니와 하연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심할머니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할머니는 그곳에 싱싱한 채소와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하연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바빴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함께하거나 오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하연에게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연이 설립한 심한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고아와 홀로 남은 노인들은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연은 심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간애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재단을 설립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연이 재단의 회계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직원이 하나이가 보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에게 따뜻한 밥과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게요. 편지를 읽은 하연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심할머니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해 하연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는 시상식에 초대되었습니다. 무대에 선 하연은 자선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심할머니가 앉아있는 앞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위대한 여성의 선행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할머니는 저에게 집과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연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재단의 규모를 키우고 소외된 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연은 심할머니를 모시고 재단이 도운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심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야, 네가 해낸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심할머니의 삶은 이제 평온하고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하연과 함께 마루에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심할머니는 하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때 너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그저 길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를 보살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단다. 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구나.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다. 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을 바꿔주신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저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푸는 삶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과 나눔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심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졌지만 마음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연은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할머니는 하연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네가 나의 자랑이다. 내가 없더라도 네가 나눔을 계속 실천할 거라고 믿는다. 하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하연은 조용하고 감동적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 할머니와 하연의 이야기는 인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 할머니의 행동은 하연의 삶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한 재단은 더욱 성장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하연은 과거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집을 마련해준 할머니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연은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자신의 작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비록 작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연은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심한 재단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하연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연은 심한 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혀 교육 지원 사업 외에도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고 재단은 사회적으로 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연은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그 어떤 상보다도 할머니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심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하연은 매년 할머니 기일마다 묘소를 찾아 꽃을 놓고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은 하연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할머니의 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하연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아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하연의 아이는 할머니를 만난 적은 없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자랐습니다. 하연의 아이도 훗날 심한 재단을 이어받아 할머니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재단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를 양성하며 할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연은 젊은 세대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전파했습니다. 하연은 말했습니다.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연,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심한 재단은 계속해서 활동했습니다. 심할머니의 작은 사랑은 하연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심할머니와 하연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사랑과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